대한민국의 아들이요 전라북도 남원의 아들입니다.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야말로 윤석열 독재 정권을 퇴출하는 도화선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구할 수 있었던 목숨을 지휘관의 무능과 태만, 무책임이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장의 지휘관의 책임을 묻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자르면 어느 누가 사단장을 해먹겠는가? 그리고 경로했다고 합니다. 구명조끼 하나만 있었어도 구할 수 있었던 지휘관의 무책임을 겨냥했어야 합니다. 국민의 종일 뿐입니다. 국민의 종이기 때문에 헌법은 대통령의 권력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행사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 헌법은 헌법 65조 대통령의 직무 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때에는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최수근 상병 특공법은 명칭부터 바꿔야 합니다. 최수근 특검이 아니라 윤석열 특검이라고 바꿔야 합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감히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증거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당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가 절도범 게이트가 아니라 닉슨 게이트였던 것처럼 이 사건은 최상명 특검이 아니라 윤석열 특검이어야 한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요 대한민국의 법치국가라면 법치국가의 명령입니다. 우리 함께 구호를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윤석열 특검 이렇게 외치면 관철하자, 관철하자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특검! 관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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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특검! 관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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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특검을! 관철하자! 관철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게 이것뿐입니까? 우리 159명의 이태원에서 꽃다운 청춘들이 사라졌을 때 그것도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또 분노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얼마 전에 우리 훈련병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그 장례식 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 연찬에 가서 축하주 건배주를 돌리고 어퍼컷하고, 이게 어디 나라 대통령입니까, 여러분?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에 재학 중이자 공대 학생회장 이성인이라고 합니다. 원광대학교 최수근 학생의 동문이자 선배로서 애도에 함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원광대학교 동문이 해병대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저는 최수근 동문의 사망과 관련한 모든 의혹들이 자연스레 밝혀지고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관련한 의혹이 밝혀지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벌을 받고 사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최혜병 사망 사건과 대통령실의 사건 축소 은폐 개입 의혹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구나 아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대표로 나와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혜병이 남원 출신입니다. 또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도 남원에 살고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현재도 살고 계십니다. 저는 누구보다 최혜병의 죽음에 아파했고 이 사건과 관련 거짓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는 윤 정부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혜병은 친화력이 좋고 성실했으며 늘 밝은 성격으로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지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10년 만에 어렵게 외동아들 최혜병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아들을 생각하며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십니다. 하루빨리 최혜병의 사망과 순직해병 수사방해 사건 은폐에 대한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검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9일 경북 애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했고 실종자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최혜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지만 박 대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며 수사 축소를 지시했습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서류를 법적 근거 없이 경찰로부터 회수했고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 해임하고 입건하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이처럼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은 수사를 왜곡하고 관련 수사 기록의 내용을 손상 은닉하고 효용을 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 결과 보고가 없었다 해서 있었다로, 경로는 없었다 해서 야단친 적이 있었다로, 통화한 적이 없었다 해서 통화는 했지만 이 사건 관련은 아니었다로 대통령실의 해명이 계속 뒤바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말이 계속 바뀌고 있지만 대통령과 장관 등 핵심 인물의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문제가 있다면 참모들의 책임이라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다시 한번 힘찬 함성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특검법은 22대 국회 제2호 당론으로 정하고 발의했습니다. 특검법 관철을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의지를 담아 힘찬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은 마지막 구호를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특검법 거부 윤석열 정권 온 국민이 분노한다! 해병대원 특검 관철 국민이 승리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특검으로 수사하라! 대통령의 수사 개입 특검으로 규명하라!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들 사이에 시민 대표님 같이 있으셔서 오늘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론 포토전을 위해서 잠시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주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출신 변호사 김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언론이 나서고 정치권에서 지적하고 대통령이 나서면 다 정리되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던 거죠. 억울하게 순직한 해병대원의 죽음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사건 브리핑 취소시키고 경찰 이첩 보류시키고 사단장 빼라고 앉아 소신대로 수사한 박정은 대령을 항명죄로 엮고 보직해임하고 구속시키려 한 자가 거기다 수사 외압에 가담한 자기 부하들 공천 주고 승진시키고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도피시키려 한 자가 그 범인이 국방장관도 아니고 안보실장도 아니고 이 나라의 대통령 본인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심판을 하고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를 들었는데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거부권 정치, 불통의 정치, 싸움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 수사 대상자인 대통령이 자기에 대한 수사를 맡겠다고 헌법상 권한을 거부권을 남용하고 하는 그런 행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따위 행태를 우리가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무조건 100%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억울하게 순직한 병사의 죽음이 제대로 밝혀지고 예우되는 나라, 외압에 맞서서 정의의 길을 택한 군인의 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나라, 그런 진실된 나라, 정의로운 나라, 희망찬 나라, 우리 다 함께 합쳐 만들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싸워봅시다. 박정은 대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숨의 가치는 이등병이나 장군이나 같다. 비록 한 병사의 죽음이지만 지구의 무게만큼 생각하겠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정은 대령의 노력을 대통령실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들과 우리 민주당과 우리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반드시 해병대원 특검을 관철하고 진실을 밝혀내고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 박정은 대령의 억울함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북의 아들, 전북이다운 우리 전북의 최병은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법을 윤석열이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아내를 수사해달라는 우리 국민이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본인에 대한 특검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특검법에 거부하고 정말 국민들이
어머니가 왜 우리 자식이 죽었는지 제발 그 이유나 좀 알자고 하는 댓글은 호소를 거부했습니다. 용산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 서울 광화문에서 서울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 관철에서 진실 밝혀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책임 선상에 있는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라는 것입니까? 퇴진시키라는 요구입니까? 저는 이 선에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10명의 넘고는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윤석열 보기 싫다. 탄핵시켜라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탄핵입니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주영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JTBC에서 공개된 태블릿 PC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아들 최상병 특검을 진실 규명하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때 너는 이제 걸렸다. 드디어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이 판단 옳습니까? 이제 도화선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불을 누가 지켜주셔야 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해병대원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총선이 2달 전에 끝났습니다. 총선 과정에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오만과 독선 심판하자고 외쳤습니다. 무능과 무책임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채 양명주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 잘못하고 있다 심판했습니다. 맞습니까? 국가가 제1 책무로 지켜야 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했다. 그게 이태원 사건이고 최혜병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소박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인 최수근 사망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사실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 위협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라. 이게 국민의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작년 7월 사건 이후에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참모진들 무수히 거짓말했다는 내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도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참모진들 불러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인지 질문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윤석열 정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아무리 얘기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애청년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사실 새상병 특검에 대해서 집중을 못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저희는 지난주 2주 전 오늘 서울에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새상병 특검법을 절대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 그런 기회를 윤석열한테 줬습니다. 근데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 오늘은 또 서울에 모여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규탄하는 집회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광화문광장, 서울역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선거 끝났잖아요. 그냥 주말 되면 저희 국회의원들 국내 쫓아다니면서 고맙습니다, 지지해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했습니다. 오늘 또 이게 모여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전국에서 서울에 함께 모여서 집회하다가 처음으로 지방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회합니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가 박근혜 탄핵을 할 때 처음부터 100만 명의 국민이 모였겠습니까? 5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국민들의 뜻이 모여서 100만 명의 촛불이 모이니까 박근혜를 탄핵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당시 민주당 의석이 지금 민주당 의석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당시 박근혜가 속된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해서 탄핵이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요 이제 192석 8석 필요합니다. 아니 개혁신당 빼면 11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적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집회를 가고 오늘 주말에 또 모였습니다. 지역 가서 인사한 거 미루고 또 왔습니다. 뭐 해야겠습니까? 국민의 70%가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새상병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국민이 70%. 이제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지금의 1000명이 10,000명을 만들고 10만 명을 만들고 우리 전략대가 먼저 그렇게 만들어내면 저희는 이번 오늘의 집회가 윤석열 정권 18사막 대지의 사막이 오늘 이래저래 확실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이제 소망은 눌렸습니다. 지금부터 모이고 투쟁하면 윤석열 정권 한마디로 새상병 특검, 윤석열 특검 가능하고 폐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춰서 싸워가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과 전북도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결의를 가져봅니다. 여러분 같이 싸우시겠죠?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구천에서 헤매고 있을 우리 최수근 상병을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구하라 외치겠습니다. 최수근 상병을 살려내라!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진실을 규명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박정훈 대령을 살려내라! 이 모든 것을 은폐 조작한 대통령실의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석, 임성근을 즉각 수사하라! 이 모든 은폐 조작의 공동정범 국민의힘 규탄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서 특검법이 관철되고 윤석열의 만행이 드러날 때까지
드러나서 타락을 할 때까지 여러분들과 싸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든든하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모던 포크 듀오 이상한 계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특검을 촉구하는 여러분의 열기를 이어받아서 노래로 이어가고자 이 무대에 섰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처음으로 부를 노래는요, 저희 이상한 계절의 노래 죽은 영웅의 사회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코로나19 시절에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었던 의료진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였는데요.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사회에 더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쓴 우리 모두가 영웅의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행동하는 풀뿌리 시민인 여러분이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웅이고 이 시대를 바꿔갈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지고 나가 근데 이 길이라 깨지고 네, 모던 포크 듀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검법 관철을 의지를 덧덮는 공연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 열기를 모아서요, 여러분. 특검법 거부, 윤석열 정권 온 국민이 분노한다! 해명대원 특검 관철 국민이 승리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특검으로 수사하라! 대통령 후 수사 개입 특검으로 규명하라!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저희 전북 도민이 민주당을 무척 사랑하는 거 아시죠? 여기 국회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21대 때 8석에서 21에 10석을 다 몰아주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전북 도민의 희망이요, 대한민국의 희망이기 때문에 몰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병 특검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최상병 특검 우리 해병대 동지 여러분이 많이 계시지만은 해병대 특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하지 않겠고요. 우리 전라북도에 걱정이 많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전라북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책임이 있습니다. 군의 상사라면 당연히 병사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주변에 군대를 앞두고 있는 어머님들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 해병과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수사는 뒤로하고 사건은 은폐 축소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국가를 믿고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함께하는 안전수칙 안내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현장에 모여
해병대 원장님께서는 무대 앞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사진 촬영이 있다고 합니다. 무대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쓰레기는 꼭 좀 챙겨서